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편입 화학 담당하고 있는 화학 강사 윤기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용고대랑 이대 그 편입화학 얼마 전에 시험을 쳤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제가 적중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한번 보실 겸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이제 같이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저 모르는 학생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고대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출제 경향, 뭐 몇 문제 나오는지, 난이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대도 뭐 중대도 같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연고대랑 이대 그래서 그 조교들이 가서 이렇게 복귀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 어떤 문제들이 적중을 했고 스타일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적중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이 좀 꽤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기출문제 잘 풀려고 하면 화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화학학습법이랑 그리고 제 강의 특징 1년간 연각 커리큘럼하고 마지막에 합격생 면담 공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저는 이제 고려대 화학과 박사과정이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왔고요. 저는 원래부터 화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화학 전공이고, 그리고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능하고 MD하고 피트 편입 쪽으로 다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고하고 영재고에서 학생들도 잠시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화학, 유기화학 둘 다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가 메가 편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부터 김영 편입하고 메가 편입이 같이 합병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 김영 편입 소속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 스터디하고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김영 편입 강남 신촌 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화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요. 에어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그 대학 전공 사이트에서 일반화학, 유기화학 담당하고 있고, 뭐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영업을 하지 않는데 B단기에서 유기화학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대치동에서 과고영재고 자사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성인 시장 중에서는 그 가장 이제 김영 편입에서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영 편입 화학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다 통합해서 지금 수강생이라든지 합격생 매출 전체적으로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더 궁금해하는 그쪽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처음 초기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전공시험으로 바뀌고 나서 그때 이제 문제 스타일하고 지금 문제 스타일은 약간 달라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이제 연대가 3번 정도 시험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 숫자라든지 이런 이제 스타일 자체가 정형화가 되었는데 이 정형화가 되고 나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객관식이 15문제. 굉장히 간단한 객관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이 이제 큰 문제가 이렇게 4문제가 나오고 큰 문제 하나당 이렇게 3문제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많으면 이제 4문제까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소문항까지 포함한다면 뭐 대략적으로 12문제에서 많으면 13문제, 14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30문제가 약간 안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2014년도에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높았습니다. 2015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부 다 하시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2014, 2015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2014나 2015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엄청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준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 이제 일반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2014, 2015 문제를 좀 더 쉽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16, 2017에는 난이도가 대폭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정말 진짜 한 문제 틀리면 불합격이다 이런 얘기를 돌 정도로 엄청나게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 2019에는 난이도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2019 같은 경우는 대학원 전공 문제를 낼 정도로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았어요. 자, 그리고 2020, 2021에는
얘들이 뭐 2018, 2019보다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뭐 상대적으로는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했는데 2016, 2017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이런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리고 2023이 작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재작년이고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대를 보시면 2년 단위로 난이도가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뭐 감히 예측하건대 제 생각으로는 2년간 쉽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1번 문제가 객관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걔들 그 객관식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또 객관식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 바탕은 올 서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연대랑 똑같은 이제 전형으로 맞추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이제 출제를 했었고요. 2019년도에 난이도를 대폭 올렸거든요. 2018년도에 워낙 학생들이 잘 푸니까 2019년도에는 이제 난이도를 대폭 이제 상승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금방 말씀해 드렸듯이 연대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다고 했잖아요. 그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도 2019년도에 진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그때 2019년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난이도가 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020년도에 난이도가 또 떨어지더니 2022에는 난이도가 또 상대적으로 또 올랐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난이도가 뭐 상대적으로 2021이나 2022는 좀 비슷비슷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올해 친 시험입니다. 2023. 그래서 여기서는 난이도가 좀 약간 대폭 하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대는 1년 단위로 이렇게 난이도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형태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연대랑 마찬가지로 올해 고대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피트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TO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TO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편입에도 반영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까지 해서 연고대 TO가 굉장히 많이 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가 많이 날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 되면 그런 이제 피트가 끝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고대 TO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일단 TO 자체는 이제 올해도 뭐 올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TO는 굉장히 많이 났었고 그 TO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조를 올해까지는 유지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TO가 많이 난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을 때 도전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학교를 바꾸시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출제되나 쉽게 출제되냐 우리는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출제되면 쉽게 출제되는 대로 잘 쳐야 되고 어렵게 출제되면 어렵게 출제되는 대로 잘 쳐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커리큘럼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커리큘럼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제 조교들이 그렇게 해서 쌤 이번 뭐 시험 치고 나서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단톡방에 얘기를 해준 걸 이제 조교들이 보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연대 6번 문제로 아니 이제 고대 6번 문제로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대 6번 문제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해서 기출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푼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고급화학에서 란탄족 수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올해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에 다를까 올해 처음으로 또 란탄족 수축이 또 기출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좀 답안을 좀 잘 작성한 그런 이제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그만큼 적중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제가 적중을 했고 어떤 스타일로 기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제 크게 틀을 잡아서 얘기하고 한 문제 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객관식 난이도는 좀 평이한 편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단순한 문제. 그러니까 뭐 요런 이제 애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얘들을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이제 얘들이 계산을 했을 때 답이 얼마나 오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제 출제가 되고 서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서술하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약간 문제를 좀 베베 꼬아서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는 그런 이제 형태예요. 그래서 연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객관식에서는 점수를 좀 많이 얻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 점수를 좀 약간 까먹는 그런 이제 형태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막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요. 편입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가 중앙대예요. 그래서 중앙대도 앞에 부분은 좀 약간 쉽고 뒤에 부분에 좀 약간 어렵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앙대보다 연대랑 고대는 쉽게 출제가 되는 이제 해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막 미친 듯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건 알고 있으세요. 자, 그리고 한 번씩 소수점 이제 이하, 막 둘째짜리 정도까지 이렇게 출제를 해가지고 그 소수점 이하 손계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뭐 계산기를 못 쓰니까 손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할 때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웬만하면 숫자를 좀 맞춰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숫자를 맞춰가지고 출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뭐 맞추지 않고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매년 이제 뭐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틀 자체, 뭐 몇 문제 나온다, 몇 문제 나온다. 이런 이제 객관식 몇 문제, 서술형 몇 문제. 이런 틀 자체는 이제 딱 정해져 있지만 출제하는 사람들은 매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를 맞춰줄 때도 있고 안 맞춰줄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숫자 더러운 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제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요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대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뭐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권은 대략적으로 한 80점에서 90점대 요 정도 예상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업 들은 학생 중에서 그냥 다 맞은 것 같다. 웬만해서 제가 답을 이제 잘못 쓰지 않았으면 다 맞은 것 같다. 그런 학생들도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올해는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연대. 자, 일단 저가 문제 순서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좀 약간 더 완벽하게 똑같이 적중한 거 먼저 보여드리고 비슷비슷한 거 그런 것들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객관식 6번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얘들이 오전에 대한 기체 분해 반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나와 있었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수업할 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몇 차 된다. 그래서 전체 반응이 이제 반응 차수로 따지면 1차 반응이다. 요걸 지금 항상 이제 얘기를 해주는 형태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인산 구조.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펴놓고 이제 학생들하고 막 그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아인산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 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다들 연습한 부분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쉽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해 드렸던 란탄적 수축이에요. 제가 고급화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씩 그 전공화학에 대해서 기출될 만한 것들 이제 요거는 올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예상해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올해 처음으로 한 번씩 이렇게 좀 약간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올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줬죠. 그렇게 해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점짜리가 이렇게 3개 붙어서 총 12점짜리였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100% 맞출 수 있고 모르면 그냥 12점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이날 수업을 이제 그때 뭐 고급 파악을 하면서 그래서 올해 수업을 해줬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 란탄적 수축에 대해서 한 번 더 풀면서 학생들한테 리마인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둬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행스럽게 나와줘가지고 학생들이 요거 푸는데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런 이제 란탄적 수축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적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가선화 이온 요런 것들 상대성 반대성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큼 화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들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증기압 구하는 거. 혼합 이제 용액의 증기압. 요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A번이나 B번이나 전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들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든 예시를 들어서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제가 필기를 하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겼어도 최소한 90점 가까이는 받을 수 있는 부분. 뭐 실수해서 한두 개 틀렸다고 해도.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얼마든지 점수를 따갈 수 있는 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화학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 자, 여기서 뭐 전자방출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전기화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광전효과.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급화학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광전효과도 제가 고급화학에서 양자 파트에서 열심히 설명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숫자만 다르고 이제 푸는 방법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분출 속도.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와 있죠. UF6, 238짜리, 235짜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 할 때 우라늄을 농축을 할 때 우리가 핵폭탄이라든지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핵연료봉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라늄 농축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요것들도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농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요걸 집어넣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몇 배가 될 건지 계산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다 해드려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 수업 시간에 항상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점 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들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형태. 요거는 뭐 여기서도 지금 제가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론 교재에서도 굉장히 많이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단한 형태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심지어 기초 파트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부피라든지 온도라든지 압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얘들의 몰 질량을 구해서 어떤 온소인지 어떤 화합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한 문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숫자만 다르지 그냥 푸는 것 자체는 항상 우리 수업 시간에 연습하던 그런 문제들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요거 2번도 마찬가지네요. 요거 2번이 여기 들어가 있네. 그래서 요것도 연대익 2번 문제인데 산화수의 총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이론 시간에 그냥 맨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수업 시간에 다 한 부분이라 요거 틀린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풀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산화수에 대한 총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형태죠. 굉장히 간단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죠. 기초 파트에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뭐 2g이 모두 염수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 이런 것들 우리가 몰수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이다. 뭐 기본이라고가 아니라 이건 그냥 완전 기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들이 올해는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넘어오면 요거 조금 약간 학생들이 되게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C3H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선형구조 두 개랑 그 다음에 고리형 구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급화학의 유기화학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리거든요. 여기 그린 것처럼 이 알렌에 대한 모습 이게 C3H4예요. 요거 말고 여러 가지 구조들도 제가 여기 뒤쪽에 이렇게 그리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다 봤던 여러 가지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리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에다가 여기 이중결합이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 그리고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각도는 60도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도 굉장히 좀 간단하게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주관식 2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거 적정곡선 그리는 거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이 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나온다 열심히 요거 꼼꼼하게 잘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성 구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pH라든지 이런 것들 표시하는 것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론 시간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봤었던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었던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NaCl, 뭐 엔탈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볼 수 있는 거 맞죠?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거 그리면서 이미 다 해드려요. 기본 이론 시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주 간단하게 이거 그려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엔트로피 변화라든지 깁스 에너지 변화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교재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이제 바로바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연대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연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1번 문제로 하나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도 뭐 1번, 2번, 3번 고르는 게 아니라 기역부터 미역까지 있으면 그 중에 맞는 이제 애들 뭐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객관식 아닌 객관식 형태로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서술형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것도 고대도 굉장히 쉽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숫자는 이제 그 굉장히 좀 더럽게 나올 때도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좀 숫자를 맞춰줘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깔끔하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하게 공부했다면 고득점 가능하고요. 합격온도 대략적으로 80점에서 90점 사이 예측을 하고 있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00점을 받았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아까 그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적중했다고 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카페 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 자, 요거랑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냐? 자, 말 그대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베껴서 학생들하고 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대나 고대나 나머지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교수님이나 안 그러면 시간 강사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출제를 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할 때 대부분 그냥 자체적으로 문제를 창작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교재를 참고한다든지 어떤 문제집을 참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참고 도서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그런 여러 가지 참고 도서들을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사용하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유명한 일반학 교재인 뭐 우리가 옥스토비 일반어학이라든지 줌달 일반어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브라운이라든지 레이먼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책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좀 약간 괜찮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죠. 자, 우리가 교재를 만들 때, 제가 교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교재를 만들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문제풀이 교재들을 만들 때 그런 교재들을 다 참고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 괜찮은 문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엄선해서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여러 가지 교재를 참고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문제 중에서 이런 식으로 괜찮은 문제들을 뽑아서 풀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문제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 그 교재를 참고해서 베껴서 문제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는 미리 풀어봤구나.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미리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되게 반갑겠죠.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조식 그려가지고 딱 답 한 개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교재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수업을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가 봤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이제 외부에 있는 교재의 문제를 사용한 건데 이것 또한 제가 이거 문제를 괜찮아가지고 집어넣고 푸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똑같죠. 여기 뒤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적혀있는 이 부분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문제 하나 대략적으로 밑에 새끼 문제가 A부터 E까지 달려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요거 한 문제당 막 3점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돼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도대체 문제가 몇 개입니까? 5개잖아요. 한 개 15점짜리. 우리가 이미 풀어본 거라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고대 1번 문제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 문제가 기역부터 미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옳은 것은 모두 고르세요. 답안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라. 어떻게 보면 객관식 같은 이제 객관식 비슷한 그러니까 뭐 객관식인데 완벽한 객관식은 아닌 그런 이제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여기에 세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이거 1번 틀렸다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2, 3주기 이렇게 딱 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 옳은 거 찾는 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연습하는 형태들 안에 들어있는 보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부한 부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계산 문제인데 요것 또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푼 문제랑 되게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학 반응식 뒤쪽에 보시면 요 화학 반응식과 여기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혼합기체라고 하는 것까지도 똑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푸는 방법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요 방식 그대로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문제에서는 0.4, 0.6 ATM으로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0.5, 0.5 들어있는 건데 0.5, 0.5 들어있으면 훨씬 더 계산이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연습을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델타 H 노트가 10-10kJ 델타 S 노트는 마이너스 10줄 per 켈빈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지금 요 수치랑 요 수치가 지금 내가 보기엔 여기 0이 하나 빠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수치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몰씩 반응시켰을 때 방출하는 열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일의 양을 물어봤죠. 여기는 일의 양. 요런 것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풀었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가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MDP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MDP 기출 문제 중에서 이걸 그냥 그대로 뺏겨 쓰기는 좀 뭐하니까 어떻게 한다? 얘들을 좀 약간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A와 B 이런 데서 물어보는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얼마 나오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약간만 변형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다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그래서 시험장 가서 똑같이 볼 수 있는 형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얘는 이렇게 표로 줬죠. 근데 여기는 그래프네요. 그런데 수치를 보세요. 똑같아요. 100켈빈, 2켈빈 0.4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0켈빈에 똑같이 여기 0.4에서 시작해서 얘 0.2 떨어지고 0.1 떨어지고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서 이렇게 표로 주지만 이제 그래프로 줬지만 요걸 이제 표로 만들어서 똑같이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물어보는 보기를 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속도 상수 물어봤죠. 활성화 에너지도 물어봤죠. 속도 상수, 활성화 에너지, 농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를 이렇게 살짝 변형시켜서 푸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본다는 거지. 맞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정된 갈라짐. 이것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플래티늄 4+는 팔면체다. 그렇게 해가지고 팔면체는 얘 같은 경우는 T6, 저스핀 구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문제로서도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성이다까지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이 풀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대네요. 2대에서 여기서 카에랄 탄소 원자 물어봤거든요.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하던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답 자체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얘랑 이 구조랑 너무나 유사하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들. 요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NH3하고 CO하고 이렇게 두 개 반응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숫자만 약간 다르고 완벽하게 똑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N2 얼마니 물어봤죠? N2 몇 g이나 생성되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학교 기출문제로서도 똑같이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엄선해서 풀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MTP 기출 문제거든요. 얘는 그냥 양심이 없네요. 그냥 대놓고 똑같이 뺏겨서 냈어요. 이 보기까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 딱 보시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출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풀어본다는 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정규과정에서 풀어내는 문제가 한 1800에서 1900 문제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많이 풀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거는 풀고 나서 이거 버리면 안 된다. 계속 꼼꼼하게 복습하고 틀린 거 복습하고 해야 된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솔직히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 복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적중문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못해도 뭐 7, 83 그 이상 90점 가까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업 시간에 한 부분 여러분들 충분히 바로 보면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그냥 아주 기본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던 거.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기초 시간에도,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시간에도 다 해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는 수업하면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 뭐냐?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 자, 원래 이대가 이렇게까지 쉽게 나오진 않아요. 이대 스타일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대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숫자를 굉장히 더럽게 내서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막 소수점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내서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형태를 한 3, 4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평균 점수가 막 20 몇 점이다, 30 몇 점이다, 막 이 정도로 될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어요.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쉽게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뭐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의치한수 중2 특강에서 제가 2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준비하시면서 2대를 준비하실 분들은 그 기출문제, 관연도 기출문제 풀어보겠지만 정말 개떡같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2대가 많이 문제를 스타일을 많이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부분도 우리가 뭐 이건 보이샤렐의 법칙을 쓰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연습하는 형태로 해서 숫자만 다르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응 속도도 마찬가지로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2차 반응이다 라고 해가지고 2차 반응에 대한 접근 속도씩 바로 고르는, 말 그대로 1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이거는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다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pH 관계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요거 수업 시간에 한 거랑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 문제 똑같죠. 그래서 브롬 82에 대한 요 형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랑 아주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한 것만 뭐 꼼꼼하게 잘 복습을 하더라도 뭐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무난하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적중 문제는 여러분들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려고 넣긴 했는데, 뭐 몇몇 빠진 문제 같은 경우는 제 그 김영 홈페이지 제 거기 공지사항에다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나간 문제 다시 보고 싶으면 공지사항 가면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여러분들 보세요.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왔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보면 단원별로 좀 약간 골고루 출제를 합니다. 어떤 특정 파트 잘 출제되는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출제하고 끝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화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제 수도 굉장히 좀 많은 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이제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그 출제하는 단원도 좀 골고루 출제를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파트에서도 좀 출제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많아서 일단은 전범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화학을 외우는 과목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화학은 일반화부터는 일단은 원리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들어가는 형태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왜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 바탕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제가 다 조교들이 복기를 해오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기출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구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관연도까지 전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 기출문제 풀면서 비슷한 문제들도 많이 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기출문제 재탕을 안 해요. 그래서 재탕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원별 주제별로 거기에 묶어가지고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1800문제에서 1900문제 정도의 굉장히 많은 문제를 푼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훨씬 더 이제 단원에 대한 정리라든지 또는 이제 문제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출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해 드렸지만 저는 편입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암기식에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기출문제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낌없이 여러분들 다 나눠드리고 수업 시간에 같이 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적중 합격. 자, 적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별거 없다,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 다 골라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굉장히 유명한 교재들, 요 교재들 전부 다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수용 테스트 뱅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공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용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에서 윤기세 쳐보면 줌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줌달 치면 윤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줌달이라든지 또는 옥스톱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좀 큰 이제 화학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플러스라고 하는 큰 출판사에 정식으로 계약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이제 또는 이제 교재를 이용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식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자료들 제가 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문제는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풉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자료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이제 공개된 자료는 아니지만 저는 그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 좋은 문제들을 풀 거고 그리고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료에서 문제를 뽑아서 낸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에서 좋은 문제들은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풀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시험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비슷한 문제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NDP 기출 문제, 그거 약간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죠. 이런 것들까지 다 풀어볼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제 훨씬 더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 잘 치면 합격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월 달에 기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 6에 일반학 1, 2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자, 1, 2월 달은 요 3, 4, 5, 6을 원활하게 듣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 4, 5, 6은 대학교에서 하는 일반학 1, 일반학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의 일반학 교재가 1장부터 20장까지 있다면 여기가 1장부터 10장, 여기가 11장부터 20장. 하나도 빠짐없이 단원 시작하면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하면서 기본과정 아주 약하게 그냥 책 훑듯이
빠르게 지나가고 심화과정 거고 얘기했던 거에다가 조금 더 얹어가지고 또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단원을 시작하면 끝을 맺어야죠. 그래서 완벽하게 단원 시작하고 끝까지 해가지고 심화 내용까지 싹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문제까지 다 풀어냅니다. 그 해당하는 단원 이제 설명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 단원 넘어가서 또 단원 다 설명하고 문제 풀고 그래서 이론과 문제 풀이를 같이 병행하게 돼요. 그래서 6월달까지 해가지고 일반학 한 권 통째로 털어내고 그 다음에 고급화학이라고 해서 여기 전공화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월달부터 10월달 기출예상문제, 11, 12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완성해서 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과정을 이제 빠르게 좀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단기 완성 듣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재수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3월달부터 6월달 과정을 꼭 반드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역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기본은 일반학 1, 일반학 2 요게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초 다음에 기본 그리고 여기에 고급화학이라고 해서 전공화학들 연구대 시험에 꼭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그 다음에 파이널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연구대랑 그 다음에 의대 자 일반 이제 그 화학이라든지 일반학 유기화학에 대한 이제 그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기출 분석 영상이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합격생들. 제가 2016년도 합격생들부터 이렇게 좀 조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016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뽑은 게 아닙니다. 뭐 한 학과당 1명, 2명, 많으면 3명, 4명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뽑는 인원들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지금 천차만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뽑는 인원들이 굉장히 적었었고요. 2017은 2016보다 뽑는 인원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8부터 좀 약간 뽑는 인원이 서서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대, 고대, 2018 이제 고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2019 들어오면서 조금 더 2018보다 조금 더 늘었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20에 이제 뭐 2019랑 거의 비슷한 기조였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2021에 갑자기 많이 뽑더라고요.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때 뭐 TO가 대박이 났다면서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재작년입니다. 작년 말고 재작년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 그때 요게 이제 여러분들 올해 친 시험 말고 그 전에 친 시험인데 그때도 TO가 대박 났다고 난리 났었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고 중위가 역대 최고 인원을 뽑아냈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합격생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올해가 피트 끝나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연고대에 비어있는 TO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해까지는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즉 올해까지는 TO가 많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뭐 나머지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올해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라 이거예요.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TO가 정말 옛날처럼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형편없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연고대 다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강의 평가해 주는 건데 아직까지 불만족한다는 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강의 아니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